안녕하세요. 앞서 말한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와 적용을 담당하게 될 휴넷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되게 온라인이 급속하게 확장됐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종료한 뒤에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100% 온라인으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100% 오프라인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이브리드 러닝의 정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협의의 정의를 보면 실제적으로 실시간 교육과 오프라인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좀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광의의 하이브리드 러닝으로서 딕셔너리닷컴에서 정의한 거에 의하면 오프라인 학습 경험이 온라인 학습 경험과 결합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학습 경험으로 대체되는, 그러니까 즉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되게 결합되는 형태의 학습 방법을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인데요. 그럼 이 하이브리드 러닝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 교육을 학습 효과를 높이고 몰입을 높이고 그리고 성과와 학습을 결합시키냐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벌추얼 러닝이라는 방식이 되게 하나의 정형학습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크게 정형학습은 이러닝, 벌추얼 러닝, 오프라인 교육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온오프라인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 즉 실시간과 비실시간에서 좀 저희가 구분을 해보자면 이러닝과 벌추얼 러닝, 오프라인 교육이 각각 이런 영역에 지금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형학습을 오프라인 중심의 종형학습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디지털 툴과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더 효과적이고 또한 몰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실제 저희가 디지털 툴들을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즉 학습 몰입을 높이는 인게이지먼트 툴과 그리고 학습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소셜 툴, 두 가지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퀴즈 게임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카웃 퀴즈에는 있겠죠. 그리고 형용학습 보드인 패들릿, 체험, 그러니까 AR 같은 체험 같은 경우는 자파라는 어떤 앱을 쓸 수도 있고요. 서베이 같은 경우는 서베이 몽키라든지, 실시간 선물은 멘티미터, 그리고 채팅은 슬랙이나 줌들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보다 몰입시키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디지털 툴과 즉 오프라인과 디지털 툴의 어떤 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즉 LMS나 LXP로 대표되는 이 플랫폼들과 결합돼서 학습을 보다 효과적이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사전 진단, 입과, 학습, 학습 평가, 학습 결과 피드백 또한 심화 학습을 또 LXP나 LMS를 통해서 좀 지원받게 되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 경험들의 유기적 연결과 학습 지원을 받게 되고, 교수자들은 저희가 엑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워드 작업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킴으로써 행정 업무의 경감이라든지 그리고 교수 운영 활동을 되게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올리비아라는, 패러독스사의 올리비아라는 챗봇인데요. 이 챗봇을 통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한 사례를 얘기합니다. 맥도날드에서 좀 진행한 사례고요. 맥도날드에서는 이를 통해서 채용 업무의 거의 60% 정도를 경감시켰다고 합니다. 즉 채용 후보자의 응대라든지 채용 공고 안내, 인터뷰 일정 잡기, 그리고 채용 후보자의 평가 등에 되게 유연하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영역에서 챗봇을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채용 업무 프로세스의 효과를 높이고, 또한 채용 후보자들의 경우는 되게 채용 시즌에는 되게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채용 후보자들. 근데 이 챗봇을 통하면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채용 지원자들의 어떤 긍정적 경험 향상까지도 좀 이루어졌다라는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러닝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그 플랫폼 회사에 대한 사례인데요. 즉 정형학습을 되게 지원하는 LMS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어떤 통합 관리라든지, 그리고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뭐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하세요라고 교담자의 통합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강사의 Q&A라든지 통합 일정이라든지 투두리스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특히 저희가 좀 되게 많이 하는 일이 오프라인 교육이나 벌추얼 러닝에 대한 스케줄 조정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교육 담당자를 할 때는 되게 좀 많은 작업이 손에 들어갔던 게, 스케줄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일정, 교육장, 그리고 이런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학습자들한테 안내도 다 나가야 되고, 교광사한테 또 안내도 다 나가야 됩니다. 이런 업무 자체가 되게 좀, 되게
잔 업무가 되게 많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요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강사가 바뀌었다라고 강사 이렇게 싹 바뀌었다고 표시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학습자한테 메일이 날아가고 또한 강사들한테 메일이 날아가서 이런 강의 장소의 어떤 스케줄표도 다 조정이 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 담당을 할 때 되게 업무들이 많잖아요. 이런 업무들을 되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는 자동화시키고 또한 교수 행정 업무의 효율화 및 효과성을 LMS나 LXPD를 통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현재 결국 디지털 툴과 플랫폼을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각각의 정형학습들, 이러닝, 버추얼 러닝, 클래스룸 이렇게 클래스룸 교육들을 되게 섞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플립 러닝이나 브랜디드 러닝 방식인데 이렇게 각각의 장점들을 결합시켜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제 저희가 HRD 담당자들의 학습 설계가 들어가는 형식이죠. 이러닝과 버추얼 러닝, 오프라인 교육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닝 같은 경우는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버추얼 러닝은 시간적 제약이 있고, 오프라인 교육은 시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닝은 아무래도 자기 주도 학습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습 몰입이 낮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반복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즉, 이러닝과 버추얼 러닝, 오프라인 교육이 각각의 교육 방식들의 툴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들의 장점을 되게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플립 러닝과 브랜디드 러닝입니다. 근데 브랜디드 러닝 방식 중에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플립 러닝 방식을 되게 추천드리는데, 이게 존 버그만과 아론 쌤이라는 미국의 과학 교사부터 출발한 이론입니다. 이들이 이제 플립 러닝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제 책을 냈더니 되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어떻게 교육적인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플립 러닝을 만들 때 단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프라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데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단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학습효과 피라미드, NTL의 학습효과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하루 과제는 5%를 기억하고 읽으면 10% 그리고 시청각 수업을 들으면 20%를 기억합니다. 반면에 배운 거를 말로 설명해 보면은 90%를 기억하고 실제 실습해 보면 75%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플립 러닝에 대한 철학, 단 한 가지의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오프라인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어떤 것만 하자? 즉 아래쪽, 즉 학습 효과가 높은 집단 토의하고 실제 해보고 말로 설명하는 되게 학습 효과가 높은 부분만 하고 나머지 듣고 읽고 시청각 수업 듣는 강의식 수업은 어떻게 하자?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사전 학습, 오프라인 실천 학습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블룸의 텍소노미입니다. 학습 목표에도 위계 구조가 있고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거는 하위 학습 목표에 해당된다. 우리는 진정한 교육자는 학습자들을 현업에 적용하게 만들고 분석하게 만들고 평가하고 창조하게 만드는 게 상위 학습 목표라는 이론입니다. 플립 러닝의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네.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프라인 교육에서 뭐만 하자? 즉 상위 학습 목표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제 한 65개 정도 2016년 7월부터 플립 러닝 프로그램을 지금 되게 기업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65개 정도 과정이 개발됐고 처음에 이제 가장 질문이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구분하자라는 게 가장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플립 러닝 철학에 충실하자라고 해서 커리큘럼을 먼저 짠 다음에 교육 방식과 학습 목표라는 칼럼을 만들어 놓고 교육 방식이 학습 효과가 높은 부분만 색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상위 학습 목표인 부분만 색칠을 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모두가 색칠된 문제결 프로세스 실습, 창의적 문제결 실습, 문제결 케이스 스터디 이 부분만 오프라인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빼는 방식으로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되게 효과를 보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디드 러닝이나 플립 러닝을 설계할 때 이 방식대로 하면 되게 상당히 온오프라인 되게 유기적인 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섞는 방식을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섞는 방식도 이제 고민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같은 경우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면대면이나 벌추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있기 때문에 되게 보다 복잡한 주제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러닝과 같은 어싱크로너스, 즉 비실시간 교육은 뭐 온디맨드 교육도 가능하고 웹 기반이고 대신에 좀 늦은 피드백에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되게 간단한 주제에 어울리는 그런 방식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올드웨이는 7.5시간 동안 오프라인 교육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다면 지금 실시간과 비실시간의 브랜딩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즉, 첫째 날에는 웹 베이스로 15분 정도 액티비티를 하고요. 둘째 날은 테스트를 보고, 셋째 날은 3시간짜리 면대면 교육을 하고, 넷째 날에는 또 웹 베이스 액티비티를 하고, 다섯째 날은 3시간짜리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여섯째 날은 다시 웹 베이스 액티비티를 하고, 최종 평가까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섞음으로써 새로운 학습 효과라든지 몰입을, 그리고 또 학습자들의 최대한 시간을 뺏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실시간과 비실시간의 브랜딩의 주의점은 뭐냐? 궁극적인 목표는 이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현업에 활용하는 데 되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프라인 교육으로 되게 많이 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바쁘고 또한 디지털에 노출되고 있어서 오프라인 교육을 최대한 짧게 만드는 겁니다. 즉 짧은 대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그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를 결합할 때 유의점은 몰입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면대면 교육과 버추얼 교육의 어떤 효과를 되게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웹 기반 비실시간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웹 기반 비실시간 교육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내내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 크게 이제 웹 기반 비실시간 교육에는 크게 사전학습과 사후학습 설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학습 설계는 지금 기사라든지 페이지 챕터의 어떤 사전학습, 그리고 온라인 강의 사전학습, 즉각적인 피드백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설계가 되고,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사전학습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학습 경우는 need to know, 즉 알면 좋은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코스 취득에 따른 멘트라든지 코스의 피드백이 리뷰, 아니면 정보의 반복이라든지 매뉴얼, 비디오 리스트라든지 포럼, 이렇게 다양한 학습을, 심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까지 꼭 알면 되게 유용한 것들을 이제 설계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장인데요. 결국은 하이브리드 러닝이 학습의 몰입과 효과를 극대화를 넘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성과까지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크게 학습 설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인 러닝 저니 방식과, 그리고 플랫폼의 확장을 통한 LRP와 EPSS,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확장, 이 두 가지 방식이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활용하면 우리가 학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일과 학습을 결합시켜서 성과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프로 러닝,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워크프로 러닝의 중요성인데요. 결국 20년 전과 지금 동일한, 저도 한 23년, 4년 됐거든요. HRD 한지. 근데 아직도 똑같은 2박 3일짜리, 요즘 많이 줄었죠. 근데 2일짜리 워크샵, 3일짜리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라는 거죠. 결국 트레이닝만 한다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역량이 이만큼 증가하지만 이 현업에 가면은 계속 까먹게 되잖아요. 즉 트레이닝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 속에서 역량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 배운 것이 지속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HRD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교육받았을 때, 트레이닝이 받았을 때는 역량이 높아졌다가 점점 망각곡선에서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돼야 할 모습인데 결국은 트레이닝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향상시키는 그래프죠. 이 두 가지의 그래프의 큰 차이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트레이닝 기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즉 오프라인 교육이나 버추얼 러닝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망각곡선을 극복한다는 거죠. 즉 학습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 향상 기간이 계속 높아져서 꾸준하게 이걸 배운 거를 현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워크프로 러닝이란 일하는 동안에 접근이 가능한 학습과 성과 지원을 의미하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학습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속적 성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플랫폼이 LRP와 EPSS라는 기능입니다. 즉
Learning Reinforcement 프로그램이라 얘기를 하고요. EPS는 Electronic Performance Support System이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좀 위치를 좀 잡아보면 이게 모멘트 오브 니즈라고 해서 모셔나 가프레드슨이 얘기하는 HRD가 필요한 순간인데요. 처음 배울 때, 더 알고자 할 때, 배운 걸 적용할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가 필요할 때, 이럴 때마다 HRD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포멀 러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 알고자 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 이제 LRP가 쓰이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처음 배울 때부터 변화가 필요할 때까지 EPSS라는 시스템이 붙어서 이걸 전반적으로 학습이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사례를 설명드리면 LRP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결국 저희가 HRD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실행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과가 이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 기억하고 실행부터 성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LRP라는 거죠. 그래서 LRP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 후 사후 관리가 있는 경우가 학습 효과가 4배가 더 뛰어나대요. 즉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온라인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사후 관리가 들어가면 학습 효과를 4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LRP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목적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죠.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행동할 수 있게 냉장고 청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모바일로 보내주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를 이제 퀴즈를 내는 거죠. 지금 계량기 올바른 연결에 대한 퀴즈를 내서 학습한 내용을 되게 기억하게 만드는 작용. 그리고 또 실행하게 만들어서 프랙티스, 즉 연습을 계속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 이런 목적으로 LRP가 활용된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드리면 글로벌 방송회사죠. 그 컴캐스트인데요. 컴캐스트는 신입사원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현장에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LRP, 즉 모바일 플랫폼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학습의 진행이 이렇습니다. 이론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내용을 테스트한 다음에 실제 미션을 줍니다. 뭐 회사에 어디 위치를 한번 찍어서 올리다든지 이런 것들 미션을 줘서 미션에 대한 실행을 하게 만들죠. 이 실행하게 만든 것들을 결과물을 이 모바일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에서 전송해서 관리자가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이제 해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학습에 그치지 않고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습한 내용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즉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결과는 되게 관리자들의 참여를 되게 독려했고 결과는 매우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온보딩 프로그램이 아니라 70여 개 프로그램을 확장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학습자들이 성과의 그 학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습을 모바일 플랫폼, 즉 하이브리드 러닝 방식을 통해서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LRP를 활용할 때 어떤 방식이 적합하냐라고 하면 기억상기 프로그램의 요건은 되게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짧게 와야 학습자들이 계속 접속을 하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상호작용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퀴즈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의 LRP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EPSS라는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결국 저희가 이제 휴넷은 아이런이라는 챗봇이 있는데 푸시 작용 같은 경우는 학습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수료율을 예측하다든지 맞춤형 동료를 하는 등등의 이런 푸시 작용, 푸시 방법은 학습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고요. 풀의 작용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실행하고 만들고 그리고 또 심화학습,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풀 방식인데요. 본인이 채팅창에 입력하면 맞춤형 강의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실시간 질의 응답을 하고 아니면 좋은 아티클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 맞춤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전 과정에서 학습의 몰입도와 그리고 학습을 성과로 연결시키는 즉 학습한 내용을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렌드 캐칭이라든지 케이스 스터디, 북인사이트, 액션 툴킷들이 이 챗봇을 통해서 학습하고 현업에 돌아갔을 때 계속적으로 챗봇으로 지원되는 것을 좀 보여드린 사례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식으로 러닝 저니 방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 계속 이런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가 나오지만 학습은 결국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은 저희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한계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 방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냥 이벤트로 그치고
현업에 돌아가서는 알아서 현업에 적용하라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과로 이어지는 게 진정한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학습을 이벤트에서 프로세스로 바꾸는 것을 바로 이 러닝 저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일회성 이벤트에서 프로세스로 바꾸고 그리고 일과 학습을 분리시켜 왔잖아요. 즉 연수원으로 빼든지 업무 일자리에서 분리시켜 왔는데 일과 학습을 결합시킴으로써 워크프로 러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러닝 전이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프라인 교육을 했다가 온라인 교육하고 벌추얼 러닝 한 다음에 실제로 디지털로 코칭도 받고 유튜브도 보고 실제 사례 프로젝트도 한번 수행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되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이 러닝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소개해드리면 회복 탄력성 러닝전이 프로그램인데 1박 2일짜리의 회복 탄력성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 학습을 하고 2일짜리 오프라인 세션을 가진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돌아가서 회복 탄력성 훈련을 해보는 거죠. 미션을 줘서. 그래서 이거를 동료들에게 실제 해봤던 사례들을 올리면은 서로 코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팀 활동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의 어떤 미션들을 해결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결국은 학습과 일 그리고 다양한 방식들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유기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업무 현장 속에서 즉 클래스룸이 아니라 워크프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바로 이 러닝저니 프로그램이죠.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A사 같은 경우는 유통그룹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직급 코스 패스제라는 걸 둬서 전반적으로는 직급 코스, 직급에 따른 직급 교육들을 모두 러닝전으로 한번 해본 케이스예요. 14개 그룹사에서 10,000명 대상의 교육을 한 거고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닝전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크게 3가지 방식의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학습 목표를 되게 구체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되게 좀 지나칠 정도로 구체화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 세일즈를 위한 역량 형상 교육 사례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학습 목표들을 다 나열하는 거죠. 네.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 이해하기, 기능별 요구사항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행동 목표 중심으로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행동 목표들은 순서대로 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학습 목표가 명확해지면 이거를 적합한 방식을 매칭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의 이해는 팟캐스트로 듣고요. 기능별 요구사항 확인이라든지 보안 설치에 대한 설명은 이러닝으로 하고 고객 접근 권한 위임하는 실습이라든지 데모 프로그램 실행은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공유는 코칭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적절한 방식들을 학습 목표에서 매칭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는데 팟캐스트는 2분, 이러닝은 20분, 오프라인 교육은 4시간, 코칭은 6페이지짜리 어떤 매뉴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로드맵을 작성해주면 러닝저니 프로그램이 나오는 방식이고요. 저희도 이 방식이 되게 좋아서 지금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모두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휴넷의 신임팀장 러닝저니 설계 사례고요. 행동목표를 명확히 구체화한 다음에 이거를 학습 방법에 되게 매칭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러닝저니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프리세션에서 포스트 세션까지 즉 오프라인 워크샵, 북러닝, 오프라인 워크샵, 자베이드, COP, 그 다음에 코칭이라든지 사후 진단까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학습 러닝저니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이 기존의 온오프라인 결합과 혼합교육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하이브리드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용수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온오프라인의 혼합, 즉 하이브리드 러닝의 두 번째 방식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사용했던 브랜디드 러닝과 플립 러닝 방식이 그동안 온오프라인 브랜딩이라 했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은 시스템적인 요소, 디지털 툴적인 요소 이런 것까지 결합해서 결국 학습 효과 극대화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학습의 몰입과 효과 그리고 결국은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수 선생님처럼 되게 질문 있으시면 되게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여기가 이제 DDI의 12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리더십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좀 꼭 기억해야 되는 고려사항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 첫 번째는 학습이 모두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대부분 HRD에서 말하는 것들이 학습한 내용이 현장까지 실행에 옮기는 비율은 거의 15% 아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게 만들고 아까 LRP와 같은 거죠. 그 기억한다고 모두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학습을 기억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액션 플랜 같은 경우는 되게 실행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요식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이 어떻게 실천하고 나아갈지에 대한 설명을 되게 그러니까 액션 플래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 플랜을 가급적, 그러니까 모든 교육 과정에 포함되진 않겠지만 액션 플랜을 만들게 하는 게 결국 러닝 저니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스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컴캐스트의 관리자 참여처럼 스폰서, 즉 관리자다 스폰서들이 내가 학습한 거에 관심을 기울일 때 학습자들은 더욱더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래서 결국 관리자를 어떻게 참여시키냐, 약간이라도 참여시키는 게 이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위해서 좋다라는 거고요. 결국 러닝 저니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퍼포먼스 서포트를 이게 중요하다. 즉 이 배운 내용을 실제 실행에서 어떻게 쓰이는 시트라든지 어떤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성과로 이어지게 하느냐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러닝에서 한 30분 동안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하이브리드 러닝은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고 실시간과 비실시간이 결합되는 방식의 교육 방식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최근에 온라인 쇼핑이 등장하고 나서 온라인 쇼핑만 하지 않잖아요. 오프라인 쇼핑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같이 결합돼서 쇼핑을 합니다. 결국 HRD의 미래다. 아니면 교육의 미래도 각각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한 서로의 보완점들을 온라인으로 보완하고 오프라인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런 우리 앞으로 HRD의 되게 설계자로서의 역할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